같고 일단 오늘 지수함수 로감수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그다음에 이거 숙제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수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그러니까 y는 a x제곱이라는 형태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려면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a가 1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a가 1보다 작다면 이와 같이 그려진다. 이때 모든 a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0,1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수학 하에, 그러니까 공통수학 2까지는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정의역과 치역은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 즉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치역은, 즉 y의 범위는 좀 특이하죠. 0보다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의 x제곱도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0,1을 지난다는 개념과 특이하게 뭐가 존재한다? 요 선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점근선은 x축, 다른 표현으로 y는 0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크기에 따라서 2치1보다 크면 증가함수, 2치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감소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었죠. 이게 지수함수예요. 이 지수함수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동시키는 개형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이동, 그리고 Y축 대칭이동, 그리고 X축 대칭이동, 그리고 원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점 대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점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 이렇게 다루죠. 이때 형태적으로 우리가 살짝 바꿔줄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여기는 a의 m제곱분의 1에 a의 x제곱 더하기 n, 즉 이렇게 개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개수도 우리가 지수 이제 평행 이동한 것처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a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꼴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건 분수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더라도 이거는 평행 또는 대칭 이동을 만들어줬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 y는 a x제곱에서 어떻게든 뭐 이것저것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숫자는 딱 얘입니다. c만 뿔마 1 이외에는 안 돼요. 뿔마 1은 돼요. 왜냐면은 지금 대칭 이동을 통해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다시 얘가 뭐 어떤 2가 붙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a의 c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수 함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지수 함수의 활용으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었는데 이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과정 중에 치환이 좀 자주 등장할 텐데 치환할 땐 범위가 새로 생긴다라고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새로 생긴다라고 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a의 x제곱을 치환할 때는 그 a의 x제곱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 이 2의 x제곱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얘만이 해가 된다라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고 했을 때 방정식과 부등식은 따로 몇 개만 풀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고 그 역함수가 바로 뭐다? 로그 함수라고 일컫는 대상이란 거예요. 로그 함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역함수라서 나오는 거예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그렇죠. XY 바꿔서. 근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 한번 보여줄게요. X는 저 Y는 A, X제곱에다 X랑 Y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 A의 X는 로그 A의 Y제곱. 그래서 Y. 로그 A의 X는 Y라고 쓰는 것.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총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진수는 0보다 크죠. 이게 진수 조건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x의 범위가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정의역에 제약이 걸렸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저 a의 x제곱 1보다 큰 놈을 y는 x 대칭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고요.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그림을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면 점근선 또한 이 x축이 아니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걸 얻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정의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치역이 정의역이 돼서 x 바 x가 0보다 큰 실수. 그럼 반대로 치역은 기존의 정의역을 가져오는 거라서 y 바 y는 실수 전체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0,1을 지나는 게 아니라 1,0을 지나며 점근선은 y축, 다른 표현으로 x는 0이 됩니다. 이때 이 점근선이라는 애가 요 그림에서는 얘가 점근선이에요. 평행 이동하는 것만이 점근선을 바꾸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동을 했을 때 로그 n 로그 a의 마이너스 x 로그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로그 ax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얘는 평행 이동이고요. y축 대칭 이동이며 x축 대칭 이동이고 원점 대칭이라고 할 때 점근선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만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냐? 쟤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점근선을 유도했다면 얘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말이 꼬이냐?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즉 얘가 진수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형태가 살짝 다른데 로그 a분의 1 x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로그 a의 x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다. 이것까지 말할 수 있죠. 그럼 저기 있는 여기 개수처럼 로그에서도 형태가 이상하게 바뀌는 게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n 로그 a의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로그 a의 n제곱 x-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개수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y는 로그 ax가 b 로그 a의 cx 더하기 d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을 때 바뀌면 안 되는 건 얘. b는 뿔마 1인 경우만 되고요. 이외의 경우에는 안 돼요. 얘는 바뀌면 안 됩니다. 얘는 바뀌면 안 돼요. 얘가 뿔마 1인 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바뀌는 건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여기 개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때는 특이하게 아까는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새로 생겨서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지만 로그 함수에서는 범위가 오히려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로그를 치환하면 오히려 실수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래 로그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의 x 빼기 2는 0이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때 원래 x는 0보다 크지만 그에 해당하는 해는 a의 제곱과 a의 마이너스 1, a의 제곱과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제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로그 a의 x는 음수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주제들 몇 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개씩만 좀 다룰게요. 몇 개씩만.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307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307번. a가 0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a와 a의 a제곱, a의 a제곱, a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것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달래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걸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힘듭니다. 못해요. 왜냐면 a에다 적당히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해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얘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뭔지 판단이 안 돼서 크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해요. 그래프를 활용해주면 됩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는 y는 a x제곱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여기 절편이 1이기 때문에 1이 이쯤에 있다라고 그래프 상에서 때려 맞출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a와 a제곱, a의 a제곱, a제곱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a예요. 즉 1이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다는 건 반대로 여기가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를 대입한 값이 여기서 말한 a의 a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럼 a의 a제곱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 여기에 있죠. 1과 a 사이. 그럼 얘를 대입한 값이 뭐예요? 이게 바로 문제에 있던 a의 a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른 문제가 비슷한 주제로 나온 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 자, 이거 ABC 누가 클까요? ABC 누가 클까? 어떻게 비교할까? 가 이제 문제로 나왔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비교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좀 특이한 풀인데,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우리가 지수 로그 파트에서부터 오는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리수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찾는 건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 형태를 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A와 B와 C라는 것은 이제 8의 X제곱, Y는 7의 X제곱, 이 단위에 있을 때 Y는 29와의 교점이 여기가 B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C라는 것은 Y는 27과의 교점이 여기가 C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그렸죠. 그래서 B와 C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3의 A제곱은 어떻게 비교해요? 간단하죠. 너무 애매하다면 9의 A제곱은 25라고 해서 9의 X제곱을 구해준 다음에 Y는 25와의 교점, 여기가 C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A, B, C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적당히 대입하는 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입해서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주제, 얘랑 이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라서 그래요. 모든 건 무리수라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면 된다는 거죠. 이어서 311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주제별로 하나씩 정도만 풀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번) 이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루는 건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y는 a 지수 이렇게 있을 때 a가 1보다 크다면 이건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지수가 최대일 때 오히려 최대값 1과 0 사이면 지수가 최소일 때 최소값이라는 직권 그대로의 값이 나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 지수가 최소면 최소값이 나오죠. 근데 밑이 1과 0 사이라면 이게 직관과는 다르게 지수가 최대인 게 오히려 최소값을 지수가 최소인 게 오히려 최대값을 가져온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지수가 누가 뭘 대입한 게 최대고 최소야? 라는 걸 순서에 맞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형태는 A의 절대값 x-1 더하기 2라는 애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수, 이 x의 범위에서 지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x에 뭘 대입한 게 최대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4로서 최대가 되죠. 그리고 최소가 뭐가 돼요? 예지가 대답해볼까요? 뭐 대입한 게 최소예요? 그렇죠. x에 1 대입한 게 2로 최소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그래프랑 함께 생각해주면 좋은데 절대값 x-1 더하기 2라는 애 그래프는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 그래프가 그러지 않죠? 절대값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요.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소는 1을 대입한 게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 최대, x가 1일 때 지수 최소가 됩니다. 근데 그럼 최대값은 a의 4제곱이냐 a의 제곱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a가 1보다 작다면 최소값이 a의 4제곱, 최대값이 a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이 4분의 1이라 했거든? 근데 a 4제곱이 4분의 1이면
A는 얼마예요? 4분의 1에 4분의 1제곱에서 1보다 작잖아. 말이 안 돼요. 전제 조건에 어긋나게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4제곱은 4분의 1이고요. A 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최소값이 얘가 최대값이죠. 얘가 4분의 1이고 그에 따라 A 4제곱인 최소값은 얼마?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A의 절대가 x-1 더하기 2a라는 그래프는 A가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면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프는 웬만하면 그리지 마세요. 요즘 현재 수능에서도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걸 연습하는 건 뭐 굳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굳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다루어 봤어요. 그럼 이어서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330번을 소개해보죠. 좀 특이한 형태죠.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은 0.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랑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얘를 치환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맞죠?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그럼 이게 2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2일 5일 맞불이 됩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은 즉 2x제곱 2x제곱분의 1이라는 애가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긴다 했어요? 범위가 새로 생기죠. 둘 중에 하나가 지워집니다. 누가 왜 지워지죠? 마이너스 1이 지워져요. 왜? 얘네들은 0보다 크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예지가 좋은 말까지 해줬죠.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산술기하처럼 생겼죠. 약분된 형태는 산술기하가 성립하고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쓸까요?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2 이상이 됩니다. 2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1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때 걸러내는 애가 존재하고 걸러낸 대상은 치역의 범위인 0보다 크다인지 산술기하 평균인지를 문제마다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x제곱 더하기 2x제곱분의 1이 2분의 5니까 좀 정리해주면 2x제곱의 제곱 2배 마이너스 5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걸 찾는 것이며 이거 2x제곱 인수분해하면 2일 2일 아마 2x제곱이 2 또는 2분의 1이고 그 말은 2의 x제곱이 2의 1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두 근의 합이 뭐라는 거죠?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얘를 치환한다면 t가 아닌 다른 문자를 해볼까요? 이 x제곱을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거든.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내가 두 근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근거하기에 쓰고 2차 방정식처럼 생겼으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떠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안 돼요. 왜냐면 치환을 하면서 얘의 근인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거의 근인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새로운 근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둘의 뭘로 얻어낼 수 있어요? 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두 분의 곱인 1,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합과 곱, 아니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합을 쓰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기 위해 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해진다는 거죠. 모든 일은 치환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치환을 하는 건 좋지만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슷하게 이제 치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애가 하나 더 있고, 그 대상이 뭐죠? 그 대상이 355번입니다. 이건 대표 문제긴 한데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다른 문제로 그냥 355번 비슷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등식. 참고라고 했어요. 비슷한 건 311번, 355번. 이렇게 합시다. 3의 2x제곱, 9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9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이것도 3인데. 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 모든 x였던 범위는 t로 치환을 하면서 어떤 범위가 생겨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겨요. 즉 내가 원하는 이 2차 부등식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다. 어떻게 하죠? 맞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그래프와 관련지어서 그려주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왜냐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요령은 두 개. 첫 번째, 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절편 기준으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절편을 못 그린다면 축을 기준으로 그려야 되는데 얘 축을 몰라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럼 축인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은 거고, a는 그러면은 근해공식은 얼마죠? 2뿔마 루트 4, 12 2 플러스 2 루트 3과 2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노노, a 0보다 크다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a가 0이면 t제곱 플러스 2니까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되고요.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축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다시 2분의 a가 축이잖아요. 그쵸?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난 여기에서만 0보다 크면 돼요. 즉 여기에서 0보다 작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필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들만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큰 부분,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 1에서 근해분리라고 이제 배웠던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라 이 문제는 y절편만 0 이상이면 됩니다. 즉 a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 a는 마이너스 2 이상. 근데 a 0보다 작다 했죠.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2 이상과 2 더하기 2 루트 3 사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 근해분리라는 게 교육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걸 제시했냐면 이거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수학 1이랑 수학 2랑 연결했어요. 심지어 걔는. 그러니까 공통수학 2랑. 근데 그 공통수학 2랑 연결할 때 2차 함수만 나왔습니다. 다른 함수가 나온 게 아니라 2차 함수 내용을 이제 미적분 1이네요. 미안해요. 미적분 1이랑 연결시켜서 나온 건데 그게 딱 요 풀이에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어떤 장난질을 정리하면 딱 이것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게 3학년 모의고사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는 당연히 3학년 때도 핫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계속 연동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좀 봐달라까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실제 범위에서도 여기랑 여기를 다 찾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보통 깔끔하게 틀리는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 나왔을 때 치환하면은 2차 부등식을 할 때 주의해라 라는 게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와 그 활용들이었죠. 지수함수와 활용들이었어요. 자, 이어서 로그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은 했었는데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죠, 방금.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하나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은 450번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안 그리면 그리는 게 이해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물론 얘는 앞에서 했던 문제와 다르게 적당히 대입하면 되긴 합니다. 뭐 A의 4분의 1, B의 2분의 1 대입하면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 한번 얘기해 주죠. 로그 A의 A분의 B, 즉 로그 A의 B 마이너스 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로그 A의 B분의 A, 즉 1 마이너스 로그 A의 B 이렇게 됩니다. 서로 간에 좀 관계가 깊은 애가 생겨요. 뭐냐면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역수 관계죠.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얘에서 빼기란 게 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인 거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적당히 대입을 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요. y는 로그 a의 x라고 하죠. 여기가 1이 되죠. 로그 함수는 1, 0을 지나니까. 이때 쟤네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합니다. 간단해요. A와 B가 순서가 있다 했으니까 맞죠? 대입을 하면 A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당연하게도 1이 나오죠. 로그 A는 1이잖아. 그럼 여기를 대입한 게 얼마예요? 로그 A의 B죠. 잠깐만, 그럼 로그 A의 B가 1보다 어때? 작죠. 그래서 로그 A의 B 마이너스는 유일하게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로그 A의 B는 어때요? 1보다 작죠? 잠깐만, 1보다 작다고 그럼 그 역수인 로그 B의 A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최대고요.
얘가 최소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1 마이너스 로그 A의 B는요? 로그 A의 B가 1과 0 사이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그 A의 B는 여전히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것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는 이 문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연산해주면 지금 문제에서 찾아달라 했으니 답은 2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소개해 봤어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다루는 문제들이 좀 유형이 이것저것 있는데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죠. 460번. 로그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3로그 x제곱 곱하기 x로그 3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로그 100x가 있대요. 와, 진짜 생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지. 이상하게 생긴 게 맞죠. 이때 우리가 써먹는 성질 첫 번째 뭐예요? a 로그 b의 c제곱은 그냥 c 로그 b의 a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는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 즉 여기 3 로그 x제곱과 x 로그 3제곱에서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니까 뭘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3 로그 x의 제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그 100x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로그 2, 그러니까 2 더하기 로그 x고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지수에 있는 숫자는 개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환해야 되는 대상이 보이죠? 얘가 치환 대상이겠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8t가 되고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81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럼 x는 당연히 t는 9에서 최대값 81을 가지는데 t라는 게 3로그 x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x가 얼마일 때? 로그 x가 2일 때, 즉 x가 얼마여야 돼요? x가 100일 때 로그 x가 2고 그에 따라서 최대값이 8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a와 b일 테고요. 이 100 빼기 81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의 답이라서 답은 19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치환한 다음에 보통 치환하면 이제 로그에서는 오히려 범위가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더 편해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좀 낯선 게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면서 질문 받는 걸로 하겠고요. 방정식에서 제일 특이한 거는 479번이 제일 특이할 거라 생각해요.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곧잘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이상하죠. 4x의 로그 4제곱 마이너스 3x의 로그 3제곱 이상하죠? 지수의 로그가 있어요. 이거 뭔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아니죠? 자연수 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지수에 로그가 있거나 밑과 지수에 둘 다 어떤 문자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이때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뭐가 문제냐면 빼기가 또는 더하기가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안 돼요. 왜냐면 깔끔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먼저 이항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나올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로그 4 곱하기 로그 4x는 로그 4 더하기 로그 x, 로그 3에 로그 3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x끼리 모아놓으면, 그렇죠? 모아놓으면 로그 4 빼기 로그 3에 로그 x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라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 마이너스 로그 4 빼기 로그 3 정말 뭐잖아요. 로그 4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날리고요. 로그 x는 마이너스 로그 4 더하기 로그 3이며 로그 4 더하기 로그 3은 얼마예요? 로그 12 마이너스 로그 12고,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는 어떻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 x는 12분의 1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하면서 눈대중으로 비교하는 걸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유일한 형태죠. 양변의 로그를 억지로 취해서 이끌어내는 작업. 이게 되게 까다롭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의 가장 유일무이한 형태예요. 다른 형태 아예 없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양변에 이런 이상한 조작을 취하는 형태가 없어서 이거는 한번 유의미하게 봐둘 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부등식을 여기에 있는 걸 내가 하면은 조금 아쉽긴 한데 다른 문제가 뭐가 없을까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뭔가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요런 거 있겠네요. 뭐 비슷한 주제인데 요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뭐 여러분들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범위, 이런 문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생겼죠. 생긴 것 자체가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고 지수에 로그까지 있고, 맞죠? 그런 형태예요.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취할 텐데 이것도 로그가 있으니까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 2의 1과 로그 2의 3을 보면 얘가 당연히 크죠. 왜냐면 진수가 더 크니까. 근데
로그 2분의 1의 1과 로그 2분의 1의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왜냐면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한 것보다 1을 대입한 게 당연히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등호에다가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는 이 로그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 대입하면 이렇게 밑을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만약에 여기는 지금 내가 로그 3이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 3을 밑을 취할 거지만 3의 AX제곱 이렇게 취하겠지만 만약에 밑이 3분의 1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등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밑이 1보다 커자가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진수끼리 그대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 비교해주면 되지만 밑이 1보다 작은 상태면 우리가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요렇게 얘가 얘보다 이 로그가 이 로그보다 크다는 건 A는 오히려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까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로그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생겼죠? 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쵸? 밑이자 또 뭐? 진수 조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거 해볼까요?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4보다 이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x가 4 이하다. 이거잖아요. 이거 많이 빼먹어요. 0보다 크다를 안 씁니다. 그래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수 조건을 잘 써먹어야 된다. 이게 특히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난질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로그 안에 로그가 있을 때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3과 비교해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로그 3의 로그 2x, 로그 3의 3 1이라는 걸 거듭제곱으로 바꿔야 되니까 로그 2의 x가 3 이하라고 쓸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안 쓴다고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수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수조건,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걸 부등식에선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x가 결과적으로 아예 답이 달라지죠. 2의 0제곱과 2의 세제곱 사이라서 얘가 이상한 게 껴들어가거든. 그냥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로그 부등식이 좀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보다 로그 부등식이 학교 시험엔 좀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려할 게 많아서 실수가 잘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자, 뭐 넘기고 얘를 마저 정리해 볼게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가고요. 곱하기죠. 여기 더하기로 쪼개면서 제곱은 2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항하면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a가 0 이상인 건데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한다 했잖아요. 맞죠? 하지만 얘를 치환한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로그 3의 a가 0 이상이라는 말에서는 뭐가? 그냥 모든 t예요. 모든 t로 오히려 확장됩니다. 치환을 했을 때 오히려 범위가 확장되죠. 그래서 그냥 뭐만 쓰면 돼? 오히려 깔끔하게 판별식이 0 이하다만 써주면 되는 문제로 환원됩니다. 다시 판별 쓰면 되죠. 그래서 1 로그 3의 a가 0 이상인 거라 로그 3의 a는 1 이상, a는 3 이상 이렇게 비교할 때 1은 로그 3의 3이니까 이렇게 얘랑 비교해주면 된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로그의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까지가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지수 함수의 활용은 좀 덜 어렵거든? 근데 로그 함수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낯설어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로그 함수의 활용. 이것도 교재에 있는 거는 빼야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뭐 간단한 게 있어야 되니까. 요 문제가 차라리 낫겠네요. 이거는 그냥 자, 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또 참고. 정수기가 있는데 이게 필터를 한 번 통과하면 50%가 제거된대요. 필터 하나에 50%의 이물질이 제거된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불순물 양이 2% 이하가 되려면 필터 몇 개 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필터 몇 개 껴야 돼? 라고. 2분의 50% 제거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 곱하기 2분의 1을 어떤 불순물이 있을 때 곱하기 2분의 1을 여러 번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원래 거에 얼마? 100분의 2 이하가 되길 바란대. 그쵸? 맞아요? 이러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이거 몇 제곱하면은 50분의 1 이하가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장난질 하냐?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너무 장난질 심하겠나요? 이거 이하가 되게 해달래요. 이거 내가 거듭제곱으로 찾을 수가 있어? 하면 되긴 하지. 그쵸? 좀 짱나잖아. 그게 좀 짜증날 만하잖아.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로그를 활용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로그 2라는 걸 대략 0.3 정도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선 풀게 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2의 n제곱분의 1이 10만 분의 2 이상인 걸. 즉 10만이 2 곱하기 2의 n제곱 이하인 것을 찾는 거잖아요. 이때 양변의 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그럼 10만은 5고요.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뭐예요? 0.3이죠. 그럼 n 플러스 1은 3분의 50. 대략 16. 뭐가 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 17.뭐. 거듭제곱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그래서 18개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로그의 활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이 힌트를 써먹기 위해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저 숫자를 빗대어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들의 활용이었습니다. 좀 부지런히 나갔어요. 부지런히 나갔는데 남은 시간대 동안 먼저 여러분들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대표 문제부터 한번 쭉 풀어보겠어요. 대표 문제들 이거 쭉 풀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숙제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숙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다 해오는 걸로 할게요. 다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